안녕하십니까. 혼민영어 윤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7번의 장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는데 말이죠.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의를 들으시고 좋으면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소중한 댓글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 하고 있는 강의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내용도 알고 싶고요. 또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또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올려놓은 이 강의 영상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 강의가 그렇게 특별한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적어도 우리가 문법 책에서 막연하게 배웠던 이 부정사를 직접 문장에서 바로 별 생각 없이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죠. 7번. 그는 그 책을 사기를 갈망한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는 그 책을 사기를 갈망한다. 자, 보죠. 우리말에서 우선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는 갈망한다가 주어 수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갈망하는 내용, 바로 하기를 하고 목적어가 나온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 사기를, 바로 사다라는 동사가 사기라는 명사로 어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준동사를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을 이제 해봅시다. 자, 그는이니까 he를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갈망하다 했는데, 자, 이 갈망하다 말을 조금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원한다라는 이런 편한 말로 한번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원하다, 바로 want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want를 쓰는데 이제 시제가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시제가 이제 현재니까 주어가 삼신간수일 때 현재 시제에서는 s가 붙으니까요. 이 s를 want에 붙여줘야 되겠죠. 따라서 he wants. 여기서 장문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체크를 해가면서 하면 장문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말할 때도 금방금방 want가 아니라 wants 하고 s를 붙이는 그런 것이 점점 쉬워질 겁니다. 자, 아무튼 he wants, 그는 원한다가 됐습니다. 왜 뭘 원하냐 하니까 사기를이니까 이렇게 어미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buy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to buy가 돼야 되겠죠. to buy.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다 해놓고 이렇게 끝내면 he wants to buy. 그는 사기를 원한다.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당연히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역시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까,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성질이 있으니까 동사처럼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에 해당하는 산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그죠? 산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표현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뒤에 표현됩니다. 그죠? 그래서 the book 하고 이 전체가 바로 이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덩어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글쎄요. He wants to buy the book 하면 그는 원한다. 그 책을 사기를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원한다가 아니라 표현 그대로 갈망한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써서 갈망하는, 욕망하는, 이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품사를 따지면은 그를 마음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형용사죠. 형용사. 그쵸?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의 표현을 이제 써서 아주 열망하고 갈망하는 eager를 이제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eager
라는 이 형용사로서 열망하는, 갈망하는 이 형용사를 이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는 형용사는 서술어가 되지 못하죠. 당연히 뭐 하다 할 때 그는 행복하다 하면 어떻게 하죠? He is happy입니다. 역시 비동사가 같이 쓰여야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밑에 써보겠습니다. 그는 열망한다 하면은 he, 자, 이게 이제 비동사가 역시 현재 시제로 주어가 삼신단수 he일 때 is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 is 됐습니까? he is eager가 되겠죠. 이번에는 he's eager 됐어요. 자, 그는 열망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하기를 열망하냐? he's eager to buy. 사기를. 그죠? 그 다음 the book 하고 뒤에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He's eager to buy the book 하면은 이상하다. 우리말로 했을 때 맞는 것 같은데 그는 열망한다. 사기를 이라고 표기해 놓고 보니까 이상해요. 왜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은 말이죠. 구조를 다시 따져보면은 얘는 주어가 맞죠. 얘는 주어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is 동사가 이제 is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형용사 동사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이제 보로서 주어 동사 보호 구조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떨거진 부사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에 해서 그대로 그냥 사기를 하고 목적어식으로 이해를 해버렸죠. 마치 이게 하나의 타동사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이 뒤를 목적어식으로 가버리고 했는데 영어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법 책에서는 이런 걸 뭐 타동사적 형용사라 그래서 형용사이지만 마치 타동사처럼 그 목적어를 취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의 차이에 이제 달린 건데요. 사실은 그런 접근보다는 이런 표현은 거의 뭐 수거적 표현으로 외우는 것이 좀 더 여러분한테 빠르고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be eager to 부정사라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어떤 표현 자체로 be eager to 부정사라고 외우는 게 좋아요. 왜 이걸 외우는 게 좋냐라고 하면 이 to라는 놈의 어떤 기능 때문인데요. 이 to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to 부정사라고 to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to의 뿌리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 to에서 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to 다음에는 전사 뒤에 목적으로 전명구 하면서 전사 뒷자리는 명사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명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동사의 형태가 아니라 명사의 형태로 써야 하기 때문에 ing를 써야 돼요. 지금 이건 아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be eager to가 아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갈망하다, 열망하다 의미를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y. 자, 그러면 약간 비슷한 표현으로 학수고대하다 라면서 또 수고로 많이 외우셨죠. 네, 학수고대하다. 자, 그 표현으로 look forward to가 있습니다. look forward to. 그쵸? 그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냐? he looks 하고 역시 s는 붙어야 되겠죠, 이제. he looks forward to가 소위 학수고대하다, 열망하다, 원하다, 애타게 간절히 바라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to는 빼박 바로 전치사입니다. 이 looks 역시 자동사 개념인 거고 forward부터가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오면서 이 뒤는 무조건 이제 떨거진 부사 상당어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forward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향해 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어떤 go to school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go to school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to는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to buy 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he looks forward to buy the book. 자, 얼핏 생각할 때는 맞을 것도 같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뭘 써야 되느냐? 뭘 써야 되느냐? 바로 이놈이 전치사기 때문에, 이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세 목적으로 이제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소위 동명사. ing를 써야 돼요. 그래서 buy가 아니라 buy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우고 다시, 자, 이 부분을 다시 맞게 써볼게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맞는 표현은 to buy가 아니라 to buying the book 하고 와야 돼요. He looks forward to buying the book. 해서 그는 그 책을 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애타게 바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개의 문장. He wants to buy the book. 그 다음에 he's eager to buy the book. He looks forward to buying the book. 이라는 이 세 표현은 우리말에 거의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영어식의 어떤 표현 방식에 따라서 쓰고 있는 문장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영어 문장을 볼 때 이 to가 부정사의 to로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이 문장에 나오는 이 to가 전치사 to로서 이해를 돼서 전사 뒤에 목적으로 명사를 표현하는 형태로 써야 할지, 달리 말하면은 이제 준동사로 표현했을 때 ing를 써야 할지,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사 to와 전사 to를 구분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리하면 to 부정사로 써야 하느냐, 아니면 전사 to 뒤에 걸리는 동명사 ing를 써야 하느냐, 바로 이놈을 써야 하냐 저놈을 써야 하냐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준동사는 결국은 to 부정사만 있는 게 아니라 ing라는 형태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되기 시작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ing를 곧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위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의 표현 방식도 각 문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를 보죠. 그는 그 책을 사기를 갈망한다는데, 자, 이때 갈망하는 것도 그 사람이고 사는 것도 행위를 그 사람이 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갈망은 그가 하지만 사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의 친구나 엄마나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책을 사는 게 이제 엄마라고 해볼까요? 엄마가 그 책을 사기를 갈망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 애기, 이거는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초등학생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뭐랄까요, 뭐 프로스트, 책, 프로즌이죠, 프로즌, 프로즌과 같은 뭐 겨울왕국이 이제 뭐 책으로 나왔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애는 엄마가 그 겨울왕국 책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일 선물로, 아니면 뭐 호그와트 나오는 그 뭐죠?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합시다. 애가 이제 해리포터에 이제 빠져 있어가지고 그 신간이 나왔는데 막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엄마가 그 해리포터를 자기 생일 선물로 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럴 때 말이죠. 이 첫 번째 문장의 상황에서 이제 이 엄마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엄마는 이 자리에 표현이 되면 돼요. mom 하고 이 자리에 표현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다라는 동작을 하나의 작은 동사처럼 봤을 때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는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서 표현이 되면 돼요. 그래서 he wants mom to buy the book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지우고 깨끗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he 아기라고 할까요? the boy라고 합시다. the boy 그 다음에 wants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엄마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mom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은 바로 주어의 엄마임을 그대로 그냥 표현합니다. 굳이 his mother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his mom이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문자식 표기로는 대문자 mom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문자를 쓰면 고유한 게 돼버리니까 그 애의 고유한 엄마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his mom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o buy 하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 the book 하고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The boy wants mom to buy 해서 바로 O형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엄마는 원한다. 아이는 원한다. 엄마가 사기를. 엄마가 산다.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to buy의 주체는 문장 전체 구조에서 바로 이 목적어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입니다. 맞죠? 얘기했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인다고. 그러니까 마침 그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를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적격으로 쓰면 돼요. 일반 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이 동일합니다. 대명사 같은 경우에야 격 변화를 하죠. 예를 들어 엄마를 대명사로 여자로 받아서 her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명사로 표현하면. 자, 그래서 소위 그 의미상의 주어가 동시에 문장의 목적어인 상황이에요. 문법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리를 알면 그냥 mom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이번에는 자, 페이지를 바꿔서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eager라는 표현을 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eager를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죠. 자, the boy 똑같이 갑니다. the boy 그 다음에 is 그 다음 eager예요. eager.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표기가 된 거냐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보어 그죠? 네, 이 보어 자리였죠. 보어 자리 바로 형용사로서의 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s eager 어떻게 됐죠? to buy the book이죠. sorry. eager to buy the book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애는 갈망한다, 사기를 갈망한다, 그 책을 사기를 갈망한다가 he's eager to buy the book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역시 이제 buy 한다는 걸 엄마가 사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이 to buy 앞에 그냥 mom을 써주면 되는 거냐? 어때요? 그냥 여기에 mom 하고 쑥 넣어줄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mom이라는 명사가 그냥 이 자리에 쓱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 폼셋에서 얘기했습니다. 명사의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죠?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가요? 아니죠. 주어 자리 여기입니다. 목적어? 아니죠. 보어? 아닙니다. 그죠? 목적어는 애초에 필요 없는 자동사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 by의 행위자로 앞에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호 자리는 이미 이해가 꽤 찼네요. 그래서 the boy is eager 해서 문장 구조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얘기한 적 있죠. 명사가 쓰이는 자리는 한 자리가 더 있다. 바로 전치사의 뒷자리입니다. 전치사 뒷자리에는 명사를 써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 전체 덩어리를 하나의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수식어구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하무적 전천으로 어떤 자리든 들어갈 수 있는 수식어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인데 그냥 쓰이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전치사를 붙였으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수식어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mom이 쓰이긴 쓰여야 되는데 주어, 목적어, 보호가 자리가 아니니까 결국은 이 mom 앞에는 전치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mom이 아니라 for mom 하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for 라는 전치사를 써줘야 이 mom이 이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제 애가 바라는 내용이 엄마가 그 책을 사기를 바란다 이면은 He's eager for mom to buy the book 라고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바로 부정사라는 걸 공부할 때에 많은 사람이 가졌을 만한 의문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문법이 있었죠? 바로 소위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식을 얘기할 때 때로는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그냥 목적격으로 표현이 된다. 때로는 for 목적격으로 표현이 된다. 때로는 of 목적격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했던 이 문법상 아무런 그 이외의 기타 설명이 없었어요. 왜 어떤 때는 목적격이고 왜 어떤 때는 for 목적격이고 왜 어떤 때는 of 목적격인지 그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목적격이냐? 목적어 자리가 마침 비어 있으면 그냥 그 자리가 명사 자리니까 이 목적어 자리가 명사 자리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자리니까.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명사를 못 쓰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니니까 무조건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명사는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적절한 전치사는 for 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왜냐면 for가 대상을 가리키죠, 보통. 그죠? 누구에 대해서 라는 대상이 되니까 boy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대상입니다. 대상, 목적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적절한 전치사는 for인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사주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엄마에게 그 아이는 열망한다. 엄마에게 그 책을 사기를 열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for 목적격이라는 형태를 써야만 했는지 이 기본 문장 구조의 설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문법적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알고 나면 문법적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쉽고 따로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앞으로 문장을 표현할 때 여기에 for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f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of의 경우에도 of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를 썼다는 자체가 이미 그 자리는 명사 자리가 아닐 때에 그냥 목적격을 탁 쓸 수 없는 자리일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른 거를 한번 더 해보죠. 자, 얘기를 한 김에 자, of를 쓰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고 쓸 때, 즉, 영작을 하거나 회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굳이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라고 합시다. 과연 쉬울까요? 보통 사람한테는 어렵죠. 그죠? 근데 어려운데 이제 쉽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게 특별히 이제 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 영어를 말하는 것이 자 어렵다부터 한번 가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제 이 소위 주어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주부가 이 서술부에 비해서 상당히 길죠. 영어는 이렇게 대가리 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가리양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뒤로 돌리는 소위 가주어라는 것을 쓰고 이제 진짜 주어는 뒤로 돌리는 가주진주어 표현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하다, 뭐가 하고 이제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걸 차치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죠. 자, 영어를 말하는 것, 이 안에 또 말하는 것 준동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를, 영어를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해보죠. 일단은.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어 자리에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보죠. 자, 말하는 것은입니다. 그러면 to speak가 되겠죠. 어미가 바뀌었으니까 to 붙인 거예요. to speak. 그 다음에 뭐를, 영어를 이니까 English 하면 되죠. 스피커의 목적어로. 그죠? 자, to speak English. 요렇게 하는 것이 어떻다? is difficult입니다. 어때요? 이런 문장이 끝나죠.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입니다. 근데 영어를 말하는 게 다 어려운데 유독 그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쉽다. 그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명사를 넣을 자리가 있나요?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얘가 보어입니다. 그죠? 문장이 꽉 차버렸어요. 더 이상 그냥 그 사람이라는 명사를 쑤셔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명사를 쓰려면 무조건 전치사를 일단 써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그에게 하면 for him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전치사를 쓰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자, 이랬을 때에 어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놈을 뒤로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자리는 it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It is difficult 이렇게 나오겠죠. It is difficult for him to speak English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식의 구조 말고 자, 영어식 구조에 맞게 대가리 큰 거 싫어해서 가짜 주어 it을 먼저 세우고 It is difficult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자, 결국 뒤에 그에게 하는 for him 있고 그 다음에 자, 쏘리요. 네, 헷갈렸겠네요. 제가 설명에 빠져서 이번에는 그에게는 쉽다였죠. 그러면 difficult가 아니라 반대로 easy겠죠. easy. 그죠? easy. It is easy. easy for him to speak English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to 부정사의 임상의 주어로 for 목적격의 형태가 쓰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사가 아닌 자리에서 쓰일 때는 전치사의 힘을 무조건 필요한다. 그래서 임상의 주어로도 for 목적격이 쓰인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of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똑같은 원리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돼요. 소위 of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그 사람의 성질 성향의 형용사가 있을 때 주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해보죠. 자, 예를 들어 그는 친절하다 합시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그는 친절하다 했을 때 친절하다가 이제 형용사인데 만약에 이제 그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서 그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은
참 친절한 일이다 라고 합시다. 뭐 말이 길죠. 그러나 어렵지 않게 역시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친절하다니까 역시 it is kind 라고 먼저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it is kind. 친절하다. 뭐가 친절한 행위인데 돈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to donate 가 되겠죠. 기부하다는 donate입니다. 근데 기부하는 것이 하고 이제 어미를 바꿨으니까 to를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to donate 뭐 money라고 하죠, 그냥. 자, 그래서 돈을 기부하는 것이 친절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똑같은 원리로 여기다가 for him을 쓴다고 한번 해보죠. for him. 왜 for him인지 알겠죠? 그냥 힘은 이게 무조건 아닙니다. 이미 자리가 다 찼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for him이라고 하면 어떤 오류를 알 수 있냐면은 친절하다. 그에 대해서, 그에게, 맞죠? 그에게 친절하다. 돈을 기부하는 것이. 그가 돈을 기부를 하는 건지, 그에게 돈을 기부를 하는 건지, 애매모호해져 버립니다.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가 돈을 기부하는 것이, 그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친절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문장을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친절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기부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부가 돈을 기부를 했고 결국 그게 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간 대상으로 인식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for를 썼을 때 이런 문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for가 아니라 of입니다. of. 여기에 이제 of를 쓰면 of는 동격의 개념이 있죠. 동격. 바로 그 사람의 무엇이라는. 그러니까 이때에 이런 식으로 동격의 of를 써버리면 이 kind가 그가 kind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친절한 성질을 얘기하게 되니까 이러면 당연히 친절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임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가 돈을 기부한다는 게 참 친절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앞에서 올 때도 자, 참 친절하다. 그의 참 친절한 행위다. 돈을 기부를 한다라는 것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of 목적격을 써야 하는 이 상황이 왜 생기는지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그걸 다 말을 하면서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 여러분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소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할 때 왜 어떤 경우는 그냥 목적격을 써버리는지, 왜 어떤 경우는 for 목적격을 써버리는지, 왜 어떤 경우는 of 목적격을 쓰는지 이제는 외우지 않아도 완벽한 이해를 하고 실제 작문을 할 때 쓸 수 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말할 때도 it's kind of you 하고 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It's honest of you. 그죠? 이 어떤 성질의 얘기를 하면서 그 누가 그렇다고 바로 of로 쫙 한 덩어리처럼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of는 그런 성질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최소한 이 소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이 기본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명사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그 자리에만 그냥 쓸 수 있다. 그게 아닐 때는 무조건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치사는 문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당 전치사를 적절한 것을 써주면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이 기본을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이 서로의 연결고리를 생각 안 하니까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기본을 알면 영어가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뭔가 설명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지만 크게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어차피 이제 교육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이죠. 일단 먼저 언급했던 것은 이 to라는 이 형태 말이죠. 이 to라는 게 기본 뿌리는 전치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to와 전치사 to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사의 to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해서, 자, 제가 이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의 원형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V에 동그라미를 붙이는 거예요.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표기입니다. 네, 동사 원형 아시겠죠?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이제 형태로 이제 쓸 것이냐, 아니면은 to를 전치사로 봐서 전치사의 뒷자리인 명사 자리, 여러 번 지금 얘기했죠.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 자리에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또 쓴다 생각해 보세요. to 하면서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중첩의 구조가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 싫어요, 영어는. 그러니까 이제 조동사 뒤에 조동사를 못 씁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못 써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연이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도 못 쓰기 때문에 뭐 I will can do it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I will can do it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대용어구로서 be able to 라는 형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I'll be able to do it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어는 중첩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o 전체 다음에 또 to를 쓴다는 자체를 영어는 꺼려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동작으로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ing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곧 이 ing에 대한 설명도 할 거라는 얘기.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to가 부정사의 to인지 전사의 to인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공부, 그리고 좀 필요에 따라 외우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에서 be eager to와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의 to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소위 그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식에서 이 전치사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더라. 그거는 외워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역시 기본적인 성질에 따라 전치사를 써야 하냐 말아야 하냐의 관건이 달려 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그냥 이 자리에다가 쓱 넣어주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근데 명사 자리가 아니면, 목적어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됐어요? 참 지우는 게 일입니다. 한 방에 지우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끊고.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표현되었던 방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the boy wants, 그 다음에 mom to buy the book 하고 표현이 됐었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게 목적어 자리니까 그냥 명사를 쓸 수 있었다. 그쵸? 그 다음에 표현을 달리하면 the boy wants, 그죠? the boy is eager, 그죠? the boy is eager for mom to buy the book, 그죠? 그래서 엄마는 왜 이럴까요? 아이는 열망하고 있다. 그죠? 문장이 끝나도 되는 상황 이미 끝나버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사 for의 힘을 빌려서 엄마에게 갈망을 하는 거죠. 엄마에게 그 책을 사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엄마가 사준다 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때는 전사 for의 힘을 빌렸어야 됩니다. 그죠? 전사 명사의 전명구로서 for 목적격의 형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거, 학수고대하다 라는 표현으로 the boy, 그 다음에 looks
forward to buy.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사 to니까 to 다음에 to 부정사 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ing로 쓰는 거. 그죠? 그래서 to buying 보기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아직 이 ing의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식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때에 이 to가 전치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ing를 이제 쓰게 되면서 이제 이때 표현 의미상의 주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곁다리로 말이죠. 전치사가 있으니까 또 전치사를 그냥 막 쓰는 게 이상합니다. 그죠? 아까 중첩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명사가 그냥 쓸 수 있는 자리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한계에 부딪혔네요. 그죠? 자, 명사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라 그랬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못 쓸 때는 전치사를 써주면 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주어 자리도 아니고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보어 자리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긴 한데 얘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써볼까요? 일단 자, 그러면 the boy looks forward to mom. 엄마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때요? 책을 사줄 엄마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 ing에도 형용사의 성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해버릴 수 있죠.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지금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뒷자리에 명사 자리를 이제 쓸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명사니까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수식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게 수식하는 게 바로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mom's buying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맛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약간 고급의 이제 영어 구사력을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을 좀 문법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 곁다리 붙인 거고요. 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의미상의 주어 표현이 이제 또 for가 아니라 of를 쓸 때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it is easy. 이거는 for를 역시 쓰는 예를 한 번 더 얘기한 거였고, 자, 길어지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it is kind 이런 성질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for를 쓰면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참 친절하군요. 그의 친절한 행위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의 친절함이 이제 돋보인 건데 뭐 하는 게 to donate 하는 게 그죠? 돈을 기부하는 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해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행위가 되는 건지, 그가 친절한 행위가 되는 건지의 구분이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for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이제 친절한 행위다. 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이제 이게 거지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기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가 돈을 기부하는 게 이제 친절한 거고,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 친절한 행위가 돼 보니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돈의 기부 대상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여기다 굳이 붙여야 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여기에다가 써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이 뒤에 써야 되잖아요.
기부의 행위의 대상이 뒤에 써야 되죠. 아니면은 누구에게 뭐뭐를 하는 간목직목으로 이 자리에다가 donate him money 혹은 여기에 쓰지 않으면 뒤에다가 donate money for him 이 돼야 되죠. 굳이 영어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앞자리에 쓸 필요가 없어요. 영어는 어순에 따라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 같으면 여기다가 for him을 써줘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에 대한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영어를 표현을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영어를 정말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게 맞는 표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도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요. 제 이 문법 강의를 듣는 분들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으면 좋았다. 그리고 특히 어떤 게 좋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정말 몰랐고 새로운 접근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칭찬 릴레이 같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올리는 강의인데 많은 분들이 영어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댓글 좀 많이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댓글 보고 영상들을 볼 수 있게끔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청하였습니다.